자, 173페이지에요. 점유권입니다. 자, 먼저 점유권의 의미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의의부터 173페이지 보시죠. 의의,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이것을 본권이라 하고, 그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지배 상태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물건의 사실적인 지배가 있으면 이 지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 우리 민법이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 이 권리 이름이 바로 점유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제도죠. 그래서 그걸 명백히 한 것이 174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있죠. 점유권이란 것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즉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에서는 사실상 지배라는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실상의 권리다. 사실상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를,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정당화하는 권리, 정당화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본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본권이라 한다. 본권과 점유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에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할 때 말이죠.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죠.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친 사람이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도인이라 그래요. 도둑. 이 도인은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돼요. 그러나 여기는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절취당한 주인 있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점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이라는 본권은 있죠. 이것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점유권의 의미, 그렇죠? 본권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유권은 있는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이때 175페이지요. 점유권에 관한 이 권리도 권리이기 때문에 관념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있는 권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개념을 좀 공부해 보자. 구별할 개념이라든지 개념을 좀 확장해 볼 때요. 먼저 점유 보조자요. 점유 보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을 지배는 하고 있어요. 물건을 직접 사실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직접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배하냐 하면 명령을 받아서 복종의 의미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관계에 있어요. 복종관계.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명령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권자로서의 점유주가 돼요. 이렇게 주인이 돼요. 주인. 이 사람이요. 따라서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은 명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 예가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인 가정부 있죠.
주인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배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죠. 근데 가정부도 거기에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죠, 사실적으로는. 그러나 이 가정부에게는 점유권이 없어요. 거기에 오히려 주인이죠, 주인. 이 주인이 점유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부에게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령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이 지시하는 사람이 점유권자가 됩니다. 또 사장님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 승용차를 사실상 이렇게 지배하고 운전하고 다니지만 그 운전수가 그 물건의 점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사장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으로서 점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정원사라든지 뭐 저택을 소유자가 말이지 정원사한테 명령하잖아요. 그럼 명령에 따라서 정원사는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정원사라든지 또 회사에서 금전 출납 사원이 있다면 그게 담당 이사나 아니면 사장님이 돈을 입출입에 관한 명령을 하게 되죠. 명령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부름하게 된다, 그죠? 금전 출납 사원요. 이런 등등을 우리는 점유 보조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유 보조자 지위를 가만히 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으나 점유권은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은 그 뒤에서 명령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점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점유자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보조의 모습이 뭐죠? 바로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자의 점유권을 점유 보조자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걸 이제 점유 보조자가 그래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서 나오는 내용 있죠. 이 내용도 점유 보조자는 행사할 수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같은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권이란 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시, 명령, 복종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여기에 점유 보조자는 반드시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시하고 명령받고 거기에 따라서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겠죠. 지시 명령에 따른 복종 관계가 있으면 그때 드디어 점유 보조자를 한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 이걸 점유 보조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보조 관계에 있으면 점유 보조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이 175페이지의 요건에 이렇게 설명해 뒀고 176페이지에 가면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의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만 이 점유권자, 명령하는 사람 있죠? 이 점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침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점유 보조자가 자기 힘으로 이 점유 사실 상태, 이 사실상 지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점유 보조자한테는요, 자기 스스로 그 보조 상태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줍니다. 이 권한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력 구제권이에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으나 뭐는 인정하냐 하면 자기 힘으로 그 점유 상태, 즉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둔다. 그걸 우리는 자력 구제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죠. 이 자력 구제권 누굴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점유주, 이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점유 보조자. 자, 이 점유 보조자 개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가면
간접 점유자가 나옵니다. 물론 간접 점유의 반대는 직접 점유가 되겠죠. 직접 점유자는 뭐가 되겠어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직접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하냐면, 직접 점유자인 지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접 점유자가 그 직접 점유자한테 지배하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지배하게끔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직접 지배자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관계 맺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걸 뭐하냐? 매개 관계라 그래요. 매개 관계 있을 때, 그때 드디어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간접 점유자인가? 예를 들면 예컨대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 있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있겠죠?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이런 사람 있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임대인 있죠? 임대인. 또 대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자의 경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자가 직접 점유자 되겠죠. 지상권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자 되겠죠. 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를 하겠죠. 대주는 대주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차주에게 직접 점유시키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차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직접 점유자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니까 그러한 사이에 이렇게 법률관계를 이렇게 매개관계라 그래요. 이 매개관계를 강추니까 여기에 있는 설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간접 점유자가 되겠다. 임대인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간접 점유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니까 점유자이죠. 따라서 점유권이 점유자이니까 점유권자이다. 이래 되겠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점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권리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있는 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권에 침해당하면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만 간접 점유자는요,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자력 구제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가 자력 구제권을 행사해버리면 오히려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한테는 자력 구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이고 간접 점유자도 그 점유권자예요. 동일한 물건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라는 점유권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컨대 직접 점유자하고 간접 점유자하고 이 점유권을 가지고 각각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야, 내 점유권 침해하지 마. 내 점유권 침해하지 마. 이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또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겼다. 충돌이에요, 충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점유권은 두 개 다 동등한 권리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뭐죠? 바로 직접 점유자가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보다 힘이 세다라고 해서 이게 우선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걸 우선시하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같은 물권의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는 못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반대로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이렇게 간접 점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에 있어서는 힘이 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간접 점유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7페이지에 그 효과 부분에 정리해 놨죠. 이것을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점유권도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점유권의 상속이 가능해요. 이게 인정됩니다. 점유권도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인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없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속을 통해서 점유권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점유권이 인정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은요, 물건의 현실적인 사상 지배가 없는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 193조에 보시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 이전한다는 말이 뭐죠? 상속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점유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개념을 공부하는 건데요. 점유의 태양, 모습,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여기는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소유의사.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라 그러고요. 이게 있으면 자주라 합니다. 이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무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 무엇을 객관적으로 하냐? 결국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유의 권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한의 성질을 가지고 한다. 권한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즉, 점유하게 된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먹은 그 속에 있는 그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한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주점유, 없다고 하면 타주점유. 그러면 과연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즉 소유의사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냐. 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 뭐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자기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고 할 수 없죠. 돌려줘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만약에 차주가 점유하고 있다.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공유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정하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공유자의 점유도 여기 들어갑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이렇게요. 자, 증여하기로 한 사람, 증여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수증자는 넘겨줘야 되니까, 건네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매도인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을 때 매도인도 그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의 점유도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반대로요. 절취한 도인의 점유, 도둑놈의 점유 있죠? 도둑. 도인이라 그래요. 여기는 여기 들어갑니다. 도인. 절도범이죠. 도둑질을 하는 행위는 뭐예요? 내가 가진다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절취라는 그 객관적 성질이. 그래서 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됩니다. 또 수증자의 점유요. 증여받은 사람이 당해 증여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자주 점유입니다. 또 매수인이 점유했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래요. 이것도 역시 자주 점유입니다. 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도 이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 있죠. 있는지, 소유회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우리 민법은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단 자주 점유를 인정해 놓고 입증 책임은 전환되겠죠. 자,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부정하는 사람한테 전환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자주점유, 타주점유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죠. 물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려고 그러면 그래 소유회사가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소유회사가 있었던 것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되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 중에 중요한 의미는 이게 중요합니다.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것. 소유회사가 있는 내용으로 점유가 바뀌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매계약,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 임차인이 매수인 입장에서 점유해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이리 가버리죠. 그렇죠? 매매계약을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당해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매수인의 점유로 돼서 자주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요. 선의점유, 악의점유가 있습니다. 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는 점유의 권한이 되는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하는 것을 선의의 점유라고 합니다. 오신.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존재하는 걸로 잘못 믿은 거죠. 오신한 상태에서 점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의 점유.
실질은 뭐냐? 본권이 없다는 것이죠.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소유권도 지상권도 전세권도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 그러면 악의의 점유는 뭐냐?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부존재하는 것을 알고서 점유하거나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 본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거예요. 알고서 점유하거나 의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의의 점유라고 합니다. 악의의 점유. 자, 그러면 선의 점유인지 악의의 점유인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민법은요, 선의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해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즉 과실의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 그것은요, 바로 여기에 오신한 데 대한, 여기에 부주의가 있었느냐, 부주의가 없었느냐 라는 점유입니다. 즉 선의의 점유에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 부주의가 없으면 무과실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 오신, 잘못 믿은 데 대한 부주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실 있는 점유인지 과실 없는 점유인지는 추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 안 합니다. 추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무과실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과실 점유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가면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습니다.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인데요. 평온한 점유는 말 그대로요,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입니다.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뭐 강폭에 의한 점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폭력을 통해서 그 점유를 취득한 것을 폭력에 의한 점유. 그런 상태 없이 자연스럽게 건네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평온한 점유라고 하죠. 공연한 점유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것을 공연 점유라고, 이 반대말은요, 반대는 그래요, 몰래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암암리에 점유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은비의 점유라고 그래요. 이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은 또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할 경우, 평온 점유,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 민법이 선택합니다. 역시 민법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폭력에 의한 점유다, 은비에 의한 점유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자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진 점유, 계속의 점유, 그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불계속의 점유겠죠.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속 점유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단절됐다. 불계속 점유. 이래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투어질 때 과연 계속 점유로 할까, 불계속 점유로 할까, 이게 문제되죠. 알 수 없다면 이것들은요, 민법은 어떻게 한다? 계속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 따라서 계속 점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에 관한 개념 공부했습니다. 개념, 점유가 무엇이고 점유권이 무엇이고 점유와 본권,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초해서 각종 개념들이 나오는데 뭐 점유 보조자니 간접 점유자니 점유권이 상속됐을 때 상속인이 뭐 그다음에 자주 타주 선의 악의 평온 공연 그리고 계속 불계속 등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이라든지 민법에 있어서의 물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꼭 여러분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의미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그리고 점유권이 취득되었을 때 점유권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의 효력,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